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플러스 0.6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는 하락 반전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가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유럽 증시 대부분은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다시 한번 확진자가 300명대에 진입하면서 장 초반부터서 코스피는 1%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3단계로 격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3단계 격상은 없었으며, 이 뉴스가 나오자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는 상승 반전이 나왔으나 상승과 하락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잭슨홀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8월달 마지막 금융 이벤트인데 과연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 한국과 세계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잭슨홀 미팅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정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또 한 번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2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된 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플러스 0.76%,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도 플러스 0.4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0.45%로 상승으로 마감됐고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런데도 장 마감하기 전에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데 정말 힘이 천하장사 소세지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언택트 관련주인 페이스북이라던가 알파벳은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봐도 벌써부터서 냄새가 나죠. 예,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아마존이라던가 페이스북, 구글이 신고가를 갈 경우에 한국도 따라갈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지수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섹터 자체는 비슷한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 증시는 모든 악재를 백신 혹은 유동성 이야기로 모든 걸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은 연준에서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지, 이런 뉴스를 퍼뜨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돼도 백신 뉴스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지수를 상승으로 이끄는데, 보시면은 어제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관계가 최근에 매우 안 좋았죠. 우리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I'm hate 짜장면 이러면서 당교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은 잘 되고 있다, 진전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렇게 유니짜장 관련주인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럼프형은 중화권과 자꾸 관세라던가 여러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략입니다. 중화권으로 자꾸 관심을 쏠리게 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지수에 신경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중화권과 잘 합의를 하겠다 하면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쪽에서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시선 돌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환율은 1186원, 어제랑 전혀 변화가 없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43달러, 어제보다 1달러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1.30%나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했죠. 마이너스 1.26%까지 빠졌는데 개인의 순매수가 또 우리 증시를 이끌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4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는데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이렇게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2400까지 끌어준다면은 한국 증시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의 연기금은 정말 매도가 어마어마하죠. 최근 들어서 코스피 2400에 진입 이후 한 번도 코스피를 매수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코스피가 2200까지 내려가자 정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8억 원, 50억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매도 공세는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대부분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으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매일매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는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에 진입했다라는 뉴스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3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3단계에 진입할 경우에는 영화관이라던가 혹은 수영장, 해수욕장, 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지난번 3월달과 4월달로 돌아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타격을 받고 이미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해외 증권사나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가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의 럼프형은 한국은 이제 끝났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아무리 방역 선진국이라고 해도 미국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망언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뉴스 덕분에 호텔,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파산설까지 뉴스에 나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하고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들이 파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하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는 외국인밖에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GKL이라던가 파라다이스 이런 회사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산업도 하지만 호텔과 카지노 요 두 개 다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실적 역시 이번 분기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당분간 이 파라다이스라던가 GKL이라던가 강원랜드 같은 주식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피하시는 게 좋고 코스피가 지금 3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2400을 가려면은 약 1.5% 이상 상승이 나와야지 코스피가 2400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가 2400에 가려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빨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에는 수급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도 않죠. 하지만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라던가 이런 언택트 관련주가 시총 10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용해서도 우리 코스피 지수를 2400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호재 기사가 뜨면서 오늘 6.17%나 상승을 했는데, 자, 이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호재죠. 중화권,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런 뉴스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뉴스는 절대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한국도 비슷한 적이 있었죠. 갤럭시 7이 폭파되면서 삼성의 주가가 내려 꽂을 줄 알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여러분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지만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LG 화학 덕분에 상승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많으며 코스피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시가부터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1.08%까지 하락을 했죠. 왜 하락을 했는가? 그 이유는 말이죠. 바로 질본에서 10시에 우리 한국에 지금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표가 되는데,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에 다시 진입을 했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11시에 결정이 됩니다. 저도 11시에 주식을 다 팔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3단계를 논의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 사실상 확정 기사가 나와서 저도 좀 경계하는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침부터서 지수가 이렇게 꼬그라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에 10시 이후에 매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요. 근데 오늘은 확진자가 300명대가 돌파를 하니까 외국인 기관 전부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죠. 물론 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때쯤 매수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코스피 외국인은 동시효과 때 베팅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명문제약이나 카카오로 외국인이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2.34% 상승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반등이 나오려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호재가 있거나 혹은 반도체 생산 디램이 더 잘 팔렸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 그런 뉴스가 나오기 상당히 힘든 편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KNN이 급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뉴스가 있나 보니까 홍정욱 씨가 드디어 움직이나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다가 글을 남겨놓으니까 기자분들이 이거는 드디어 서울시장 출마의 신호탄이다 이런 소설을 쓰면서 SNS가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소설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주가가 21%가 올랐어요.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이게 움직이니까 디지털 조선 이 종목도 11.97%나 상승을 했는데, 야, 대한민국 주식이 작전판이야, 작전판. SNS에다 글 하나만 올리면은 20% 10% 급등이 나오고, 거기다가 뭐 있지도 않은 치료제도 협업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상한가를 보내고 그랬는데, 어제 바이넥스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보세요. 바이넥스 25.91%까지 상승을 시켜놨어요. 근데 중간에 급락이 나오면서 밑으로 VI가 두 번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VI가 두 번이나 걸리면서 빠진 이유가 뭘까요? 정말 웃겨요. 이게 오른 이유가 모더나에다가 바이넥스가 수주를 한다라는 찌라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모더나하고 만난 적도 없대요. 참, 야,
아니 뭘 확인도 안 된 뉴스 갖다가 상한가를 보내고 시간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락 중인데, 야,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니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이 백신 찌라시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주식을 사세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뜬 소문에 그냥 무작정 달려들고 그걸로 인해서 상한가가 가는데, 저런 거 뉴스가 가짜라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냥 뜬 소문에 올랐으니까 하한가도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이었죠. 인버스를 잘못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71만원이라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같이 장이 안 좋았던 날은 저는 뭘 했을까요? 네, 바로 인버스죠. 제 전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질본에서 오늘 11시에 발표가 있다고 했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그 뉴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잘 안 할 것이고 지수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21분에 인버스, 고버스를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본에서 발표하기 전에 수익 구간에서 팔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도 똑같았지만 인버스를 사고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주식을 매도를 못해서 30만원인가 수익을 봤던 거를 마이너스 70만원에 손절을 했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화장실을 안 갔습니다. 또 한번 70만원짜리 똥을 쌀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안 당합니다. 사자마자 수익권에 진입하여서 바로 팔았습니다. 자, 오늘 종가 인버스의 가격은 4165. 제가 만약에 수익 실현을 안 했으면은 오늘 또 인버스에 당할 뻔했습니다. 인버스는 당일 단타로 치셔야지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8월 24일 날 여기서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종가가 4280. 그리고 만약에 이쪽까지 끌고 갔으면은 마이너스 4.5%입니다. 손실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끊었던 거 1, 2% 이내에 바로 손절하고 다시 복구하면은 충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 매매가 끝난 이후에는 저는 또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요? 또 어제처럼 알서포트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는데, 네, 정답입니다. 자, 알서포트는 매일 등장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알서포트 분명히 15,000원이 넘을 것 같아서 어제 홀딩을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쳤다고. 제가 지금은 수익에 좀 목말라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 달 말까지 수익금을 1억 원을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 수익금을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수익을 제때 실현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월 말까지 열심히 매매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3일 남았거든요.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도 욕심부리다가 수익을 제대로 익절을 못했고,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알서포트 오늘 몇 번을 먹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 하나 있으면은 계속 그 종목 공략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알서포트는 제가 지금 매매한 것만 해도 최소 30번 이상 매매를 했고,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로 4천만 원이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7%까지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익절을 못하고 1%에서 2%밖에 못 먹고 나왔지만 오늘은 확실히 달랐어요. 자, 매수를 14,850원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던졌나? 예, 15,000원에 던졌습니다. 제가 아침 10시 7분이었죠. 정말 바보 같더군요. 알서포트는 야생마 같은 종목이라서 한번 슈팅 나왔을 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제가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자, 제가 정말 짧게 먹고 나왔죠. 여기서 분명히 15,300원까지 수익금을 주었고 15,300원에 걸어놨는데 호가를 중간에 수정을 해버렸어요. 15,500원을 돌파할 것 같아가지고 15,550원에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다시 밑으로 쑥 빠집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한 가지 큰 아픔을 겪었었죠. 왜? 어제 매매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제 14,000원에 사서 15,000원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13,600원까지 추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여기서 약간 먹고 빠지면은 다시 샀으면은 된 건데 이거를 왜 익절을 못했을까? 바보 같은 놈. 잠깐 조금이라도 수익 났을 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제는 수익을 보긴 봤지만 너무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자 하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수익권을 줬는데 못 익절을 하고 여기서 팔았어요. 제가 팔고 난 다음에 어제랑 다르더군요. 오늘은 위로 그냥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제랑 달랐습니다. 팔고 다시 잡았어요. 제가 매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걸 다 정리하기가 힘든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10시 19분이죠. 15,400원 매도입니다. 그 뜻은 뭐냐? 자, 여기서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고 여기서 다시 매도. 예, 죽여주죠. 그러니까 15,000원에 팔고 14,950원에 다시 사서 여기서 던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수익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 수익금이 얼마죠? 240만 원입니다. 거기서 매매를 끝냈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센터를 갔다 오니라고 매매를 많이 못해서 100만 원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근데 카센터를 간 이유가 매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 중독에 걸려서 매매를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얼마까지 수익을 찍어야 되겠다. 1억 원까지 수익을 찍은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 매매를 쉴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달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면은 계속 매매를 하게 돼서 중간에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나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점심도 일부러 밖에 나가서 먹거든요. 매매를 많이 한다고 수익금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익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경우였고 제가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어제 댓글에 보니까 또 알서포트 매매했냐? 너 진짜 지겹다 지겨워 왜 맨날 똑같은 종목만 매매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알아요. 같은 종목으로 계속 먹기 절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알서포트를 보시면은 계속 윗꼬리가 나옵니다. 윗꼬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 꼭대기에서 물려있으면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매매를 못해요. 근데 저는 알서포트에 단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왜? 빠질 것 같으면 손절을 때렸으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인버스도 손절했고 저는 손절선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 알서포트에서 꼭대기에서 안 물리고 잠깐 먹고 나오고 잠깐 먹고 나오고 잠깐 먹고 나오고 잠깐 먹고 나오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난이 듭니다. 근데 어제 막 그런 댓글이 달려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상처도 받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뉴스 매매를 오늘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뉴스 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본에서 나오는 뉴스 잘 들으시나요? 아마 잘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군을 가도 그쪽에서 안보 교육을 할 때 모두들 다 주무시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도 그냥 새삼스럽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매매법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그 뉴스를 보고 수혜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매매법이죠. 오늘은 그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내가 알서포트 말고 다른 거를 또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수익금을 500만 원을 찍어보려고 쇼를 하다가 돈을 날렸는데 자, 이 뉴스 보시고 뭐가 생각납니까? 속보, 중증 환자,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 바로 느낌이 왔죠. 어제 영상 보신 분 아시죠? 자, 바로 어제 이 영상에서 언급한 두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GH 신소재와 우정의 무대처럼 우정이 느껴지는 바이오, 우정바이오입니다. 우정바이오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5%나 상승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는 무려 23.85%나 상승을 했습니다. GH 신소재가 1등입니다. 1등 주자인 GH 신소재는 상한가를 갖고 우정이 있는 우정바이오는 11.72%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오늘 제 매매가 빛을 발하죠. 자, GH 신소재는 아침 9시 25분에 상한가를 찍었는데 상한가가 풀립니다. 상한가가 풀렸다는 얘기는 우정바이오도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정바이오가 2등 주자기 때문에 1등인 GH 신소재가 무조건 올라야지 얘가 오릅니다. 그런데 GH 신소재가 이렇게 빠지니까 우정바이오도 14,000원이 깨지고 그리고 질본에서 확정자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잠깐 슈팅이 나옵니다. 14,3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 11시 뉴스를 듣자마자 GH 신소재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얘는 지금 8,000원대면 얼마일까요? 예, 최소 20 몇 프로입니까? 2% 정도예요, 상승률이. 그러면 얘는 올라봤자 8%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대 상승 중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19%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정의 무대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정바이오를 오늘 한번 공략을 해봤습니다. 매수를 언제 했냐? 바로 뉴스 나오자마자 샀어요. 14,200원인가? 예,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왔는데 예, 두호가 잠깐 나왔죠. 그리고 쭉 빠지면서 여기서 바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넘던 제 수익금이 50만 원이 날아가서 오늘 이렇게 수익금이 줄었는데 정말 죽고 싶네요. 진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뭘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런 댓글 무시해도 되는데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도 되는데 괜히 상추 싸먹다가 오늘 또 수익금을 날리고 나니까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그리고 우정바이오는 지금 보시면은 추가 상장이 오늘 공시가 나온 게 있고 어제 또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정말 위험한 그런 주식인데 잠깐 들어갔다 먹고 나와야지 이 생각하다가 실패했네요. 그래도 뭐 손절 잘했죠. 위에서 손절 잘했고 밑에까지 이렇게 빠졌으니까 안 그랬으면 오늘 수익금 다 날린 건데 뭐 시간에도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손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H 신소재는 아까 제가 시간에서 봤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렸었어요. 근데 다시 말았는데 25일날 똑같죠. 이날과 똑같아요. 상한가를 말았다가 풀었다가 다시 올리는데 얘는 되게 악랄한 놈이네요. 얘는 내일부터서 단일가 매매에 진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서 던진 것도 있지만 시간 외도 그렇고 얘는 장 끝나기 막 10분 전 20분 전에 말아버리는 이런 매매하기 힘든 종목인데 이 패턴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정말 바보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카피약만 만들고 솔직히 실적 나오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맨날 배제하고 매매를 했는데 역시 저랑 제약바이오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GH 신소재가 3시 때 상한가를 이렇게 말았어요. 그런데 2등 주자는 1등 주자가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거기가 고점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우정바이오는 어떻게 됐죠? 예, 반등이 나오면서 3시 때 13,900원까지 올랐다가 GH 신소재가 상한가를 말아버리자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래서 2등 주자는 1등 주자가 상한가를 찍으면 얘가 똑같이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텍파마는 상한가를 못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시 19분에 들어가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까지 매도가 안 남은 그 상황이었는데 최근 트렌드가 어때요? 상한가를 무슨 동시호가 1초 전 혹은 동시호가 때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텍파마 상한가 가겠구나 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동시호가 때 빼버렸죠. 자,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다지 큰 뉴스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됐냐? 이러면은 특이사항 없음 이러고 끝날 거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조회사항 요구 공시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동시호가에서 상한가를 만 종목을 5종목, 6종목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관찰만 하라고 했지 이런 종목을 들어가라고는 안 했어요. 절대.
관찰만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꼬아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종가에 상한가 말겠네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때려 맞습니다.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지금 시간에까지 하면 마이너스 7%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체시스를 비롯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주가 또 한 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은 아침부터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상승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당연하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라고 해도 오늘 크게 상승한 종목이 내일 또 상승하기에는 물량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이면서도 유일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일단은 마감이 됐어요. 하지만 단일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으니 내일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종목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현대 HDC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나와 이번에 협상 재개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얼마나 상승을 했죠? 보시면은 16.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플러스 9%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네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막판에 기사가 하나 뜨면서 여러분 다시 보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거 막판에 기사 때문에 망했네요. 저 기사가 내일 나왔거나 혹은 안 나왔다면은 내일 아침부터서 아시아나가 갭을 뜨고 시작할 수 있는데, 저 기사 내용 자체는 그렇게 호의적인 내용이 아니죠. 산은에서는 인수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나가 국적기가 될 일은 없다 이러한 기사인데, 오늘은 HDC와 아시아나가 동시에 상승을 했지만 내일은 두 회사 다 하락하는 아주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 이 두 종목은 내일 접근 안 하시는 게 제일로 좋아 보이네요. 참, 한 종목이 더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나 관련주인 에어부산도 있는데 에어부산도 아시아나 따라갑니다. 이게 에어부산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뉴스는 안 떴잖아요. 여기에 에어부산 뉴스만 떠 있지 아시아나 뉴스가 안 떠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지금 안 파는 거예요. 아니 못 파는 거죠. 이 아시아나 관련주 1등이 아시아나 IDT, 두 번째가 HDC, 세 번째가 에어부산인데 3등주이기 때문에 HDC 그리고 아시아나 이 두 종목이 내리면은 에어부산까지 1+1으로 같이 내리니 에어부산 역시 내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내일 있을 예정인데, 내일은 잭슨홀 미팅 말고도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도 같이 공개가 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번 파월이 말한 대로 또 비관론이 나온다면은 미국과 한국 증시도 잠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 증시가 약간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가 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외국인이 1조 원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은 양이지만 꾸준하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그렇게 크게 나올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때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해지 개념의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인버스를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고, 일단은 금요일 날은 여러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광화문 시위에서 시위하신 분들 증상이 보통 8월 29일 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여러분 종가 베팅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는 오전 10시 이후에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도 아침에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질본에서는 확진자 동향을 매일 아침 10시에 발표하는데
이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있는데 3단계로 진입이 되면은 사실상 한국은 셧다운과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매일 아침 10시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10시 이후에 꼭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는 상한가를 동시호가나 장 마감 10분 전에 말아 올립니다. 자, 오늘도 GH 신소재처럼 동시호가 바로 직전이나 동시호가에 진입하면은 말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도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죠. 오늘 에스텍파마처럼 급등하는 종목이 동시호가 그리고 시간 내에서 빠져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다음날 갭을 먹으러 들어간 양봉종배가 그냥 실패하고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한가 직전인 종목은 현 상황에서 쉽게 상한가 따라잡기를 안 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자, 2번 각 나라 경제지표는 매우 부진합니다. 자, 오늘은 중화권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처럼 각국의 경제 지표는 현재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는 백신 뉴스로 이거를 다 덮어버리는데, 백신 뉴스들 대부분은 실체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숟가락 살인마님, 스마일님, 박상규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상규님은 특히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